그녀는 고백을 안 받았다. 될까요? 우리 하지만 그냥 대답은 아니었다. 범수야. 그런데 이상하죠. 그 눈빛은 분명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걸까요?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30회. 마광숙이 한동석을 거절한 진짜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이 궁금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마광숙과 한동석 거절이라는 말 뒤에 숨겨진 진심과 기다림. 마광숙과 한동석의 관계는 30회에서 가장 뭉클한 감정선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29회에서 동석은 새 정장을 차려입고 그녀를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40분이나 먼저 도착한 그는 그녀가 자신이 고른 옷을 입고 나타나는 모습을 상상하며 떨리는 마음을 다잡았죠. 하지만 마광숙은 그가 선물한 옷이 아닌 회사 유니폼을 입고 나타납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합니다. 그 옷 정말 예뻤어요. 그런데 제가 입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녀는 자신에게 솔직해지기로 합니다. 동석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나한테는 과분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이 거절은 단순히 감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마광숙은 한동석을 좋아합니다. 오히려 너무 좋아하기에 더 신중한 것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아직 1년이 채 안 된 시점, 마음을 쉽게 열 수 없다는 그녀의 판단은 철저히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술도가에는 시동생들이 모두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니면 집안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와의 연애는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그날 밤, 그녀는 술도가 사무실 책상에 홀로 앉아 동석이 건넨 옷상자를 바라봅니다. 손끝으로 천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립니다. 내가 빠지면 이 집은 누가 지켜? 하지만 나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땐 어쩌지? 반면 약속 장소에서 그녀를 기다리던 동석은 그녀의 유니폼을 보고 모든 걸 알아차립니다. 기대했던 장면은 오지 않았지만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그래도 와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마지막 질문은 여전히 그의 진심입니다. 그럼 나랑 사귀자는 제안 거절하는 거예요? 마광숙은 눈을 피한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동석은 한참을 망설이다 말합니다. 그럼 이제 친구는 안 돼요. 난 마광숙 씨를 여자로밖에 안 보여요. 이 장면은 거절이라는 말 뒤에 숨겨진 복잡한 진심, 그리고 기다리겠다는 한 사람의 묵직한 고백이 교차하면서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마광숙의 마음은 지금은 멈춰 있지만 완전히 닫힌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집과 가족을 선택했지만 언젠가 그 마음이 동석을 향해 다시 걸어나가기를 시청자들은 조용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홍수와 지옥분, 책임감과 진심 사이, 낯설지만 뜨거운 감정의 시작? 오홍수와 지옥분의 이야기는 30회에서 의외로 따뜻한 감정의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29회에서 지옥분은 오천수에게 자신과 오홍수가 하룻밤을 함께 보냈다는 사실을 일부러 알립니다. 이는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그 관계에 책임지고 싶다는 그녀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오홍수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날 밤 때문에 발목 잡히는 건 싫어요. 그는 감정보다 상황을 먼저 생각합니다. 책임이 무겁게 느껴지고 그만큼 마음을 내어주기에도 두려움이 앞섭니다. 하지만 오천수를 비롯한 가족들의 조언과 지지로 인해 그는 점차 마음을 정리해 나갑니다. 오천수는 말하죠. 흥수야, 그런 사람 없다. 지옥분 씨 같은 사람 내 옆에 있다는 게 기적인 거야. 30회 뇌피셜 속에서 오흥수는 새벽녘 술도가 마당에 서서 생각에 잠깁니다. 지옥분이 웃으며 던진 말들, 진지하게 제안하던 눈빛, 함께했던 그 밤의 따스함이 그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그런 사람 또 있을까? 그 다음날 아침, 지옥분은 일부러 술도가 앞마당을 청소하며 그를 기다립니다. 무심한 척하면서도 오흥수가 나타나길 기다리는 그녀. 오흥수는 천천히 다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게 맘대로 닫지 말라는 말 약속 지킬게요. 나 열심히 해볼게요. 지옥분은 당황한 듯 웃으며 말합니다. 조건 하나만 더 붙일래요. 알바생이랑은 절대 안 돼요. 두 사람은 그렇게 정식으로 사귀는 말 없이 자연스럽게 마음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서로의 방식은 다르지만 결국 서로를 향하고 있던 마음은 닿게 되는 순간이 오는 것이죠. 이 장면은 책임과 진심, 현실과 감정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두 사람의 관계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더 깊어질지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독고세리와 오범수, 조심스러운 거리, 그리고 맞서야 할 반대. 독고세리와 오범수의 관계는 30회에서 결정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29회에서 세리는 강의실 사건 이후 오범수의 상태를 걱정하며 그의 동생 오광수를 찾아가 안부를 대신 물어달라고 부탁합니다. 단순한 호의가 아닌 진심이 담긴 행동이었죠. 세리는 한이의 사진을 보내달라고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까지 품으려는 세리의 태도는 단지 연인이 아닌 가족이 되고 싶은 진심이 담겨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오범수는 여전히 자신의 마음을 세리에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녀가 다가오는 것이 고맙고 가슴 벅차면서도 상처를 줄까 두려워 말로 표현하지 못한 채 거리를 둡니다. 그는 스스로를 감정을 감춘 사람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상치 못한 폭풍이 닥칩니다. 아버지 독고탁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한밤중에 술독가로 쳐들어가 오범수를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내 딸이란 걸 알고도 만났습니까? 오범수는 고개를 숙이며 어렵게 말을 꺼냅니다. 네, 알고 있었습니다. 탁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되묻습니다. 그런데 왜 숨겼습니까? 왜 제대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범수는 입을 열지만 끝내 진심을 다 꺼내진 못합니다. 제가 감히 먼저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세리는 그런 아버지 앞을 막아섭니다. 아빠, 제가 좋아해요. 제가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독고탁은 이번만큼은 단호합니다. 안 돼. 절대 안 된다. 그 사람, 안 돼. 넌 아직 모른다. 사랑 하나로는 부족해. 난 너한텐 그런 미래 원하지 않아. 그는 술도가 형제들 앞에서도 공개적으로 반대의 의사를 밝힙니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세리랑 오범수, 그건 안 돼.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 안 된다. 세리는 눈물로 맞서며 말합니다. 아빠, 지금은 이해 못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언젠간 분명히 보시게 될 거예요. 그 사람 진심이에요. 30회 뇌피셜에서 세리는 방 안에서 휴대폰을 쥔 채 오범수의 번호를 바라보다 결국 전화를 걸지 않습니다. 오범수가 먼저 다가와 줄 것이라는 마지막 기대 때문입니다. 한편 오범수는 자신의 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썼다 지우기를 반복합니다. 결국 그는 한 줄만 보냅니다. 당신을 지키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당신을 붙잡을 자격이 없어요. 이 커플의 사랑은 이제 본격적인 외부의 반대와 마주함과 동시에 두 사람 내부의 벽과도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특히 오범수의 내면적 소극성과 죄책감은 사랑을 밀어내게 만드는 결정적인 변수입니다. 세리와 오범수는 이제 서로를 향한 감정보다는 그 감정을 어떻게 말하고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를 시험받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과연 두 사람이 이 복합적인 감정과 현실을 어떻게 이겨낼지 숨죽이며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30회는 그렇게 말보다 더 큰 감정으로 서로를 향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사랑은 과연 벽을 넘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기다려주세요. 지금까지 너의 장면을 기억해였습니다. 감사합니다.